영상에 나오는 이미지는 최대한 내용에 맞추려고 관련 이미지를 찾아보았지만 간혹 시기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송해는 1927년 4월 27일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에서 태어났다. 송해는 자신의 고향인 재령평야를 나무리벌이라는 좋은 쌀이 나는 옥토로 기억하였으며 실제로 나무리가 먹고 입고 쓰고도 남는다는 뜻이고 김소월이 나무리벌 노래라는 시에도 나올 정도로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 그래서 송해는 자신의 고향 재령군은 나무리벌 연백평야가 유명하다고 하였고 쌀이 얼마나 좋았던지 밥을 하면 워낙 기름져서 파리가 앉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라고 하였다. 어린 시절은 끼가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여 윤극영의 반달 같은 노래를 불렀고 14살 때부터 공연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기도 했다고 한다. 송해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자신이 해주음악전문학교에 입학할 때쯤 집을 나갔다고 하며 위로 형제가 더 있었지만 어린 시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는 소상공인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결석하는 날이 많게 되어 2, 3년 늦게 소학교를 졸업했으며 재령 제2중학교를 나왔다고 한다. 1949년에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주예술전문학교 성악과에 입학해 성악을 공부하였다. 이것이 훗날 송해가 남한에서 전공을 살려 방송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 있을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그의 학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듬해 일사후퇴 당시 미군의 탈출선을 타고 월남했다. 당시 송해는 인민군의 징집을 피하려 몇 번씩이나 동네 산에 올라가 피신하던 중 3번째로 피신했을 때 상황이 악화되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쪽으로 향하는 탈출선에 오르게 되었다.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송해의 모친은 얘야, 이번에는 조심하렴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그이는 송해가 발표한 유랑 청춘의 곡에 그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가사를 실었다. 탈출선을 타고 내려올 당시 송해라는 예명을 지었는데 남한으로 내려오며 타고 있던 배 안에서 넓은 바다와 같은 세상을 품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남한에 내려온 후 군에 입대해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메시지를 직접 타전하였다. 그때 당시 쓰던 모스 부호를 말년에도 또렷이 기억해내었다. 당시 군대 선임이 그에게 여동생을 소개해줬는데 그녀가 바로 그의 부인 서국이이다. 송해는 6.25 전쟁 참전용사라 국가유공자였으나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후에 장례식장의 국가유공자증이 영정과 함께 진열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제대 후 1955년 창공학극단에서 가수로 정식 데뷔하고 1963년에는 영화 YMS504 의수병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영화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코미디 프로그램에 MC로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구봉서, 배삼룡, 이주일, 남성남 등과 함께 1970년에서 1980년대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그는 주로 1970년대까지는 TBC에서 활동하였으며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KBS ETV에서 활동하였다. 송해는 KBS 제2라디오에서 아침 교통라디오 방송 가로수를 누비며를 1972년부터 1989년까지 17년 동안 진행했다. 하지만 1986년에 자신의 외아들 송창진이 한남대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하는 사고에 충격을 받아 잠시 방송 활동을 중단하였고 가로수를 누비며를 3년 뒤에 완전히 하차했다. 이후 그는 한남대교 근처로는 잘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1988년부터는 KBS 1TV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왔고 별세하기 22일 전인 2022년 5월까지 총 34년을 진행하였으며 1994년 봄 6개월을 제외하면 연속으로 총 27년 동안 MC로 출연하였다. 1994년 KBS 봄 개편 당시 김선동 아나운서로 MC가 교체된 적이 있는데 시청률 하락과 시청자 의향으로 6개월 뒤인 1994년 10월에 복귀했다. 전국 노래자랑은 로스앤젤레스, 도쿄, 베이징, 뉴욕, 런던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 공개방송을 하였으며 항공편으로 이틀이 넘게 걸리는 파라과이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3년 송해는 평양에서 전국 노래자랑 특집 평양노래자랑에 출연했다. 월남한 이후 51년 만에 방북길이었으며 당시 북한 측에서는 송해의 월남 이력을 문제 삼아 체류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송해와 함께 조선중앙TV 아나운서 전성희가 같이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곡 다시 만납시다가 합창으로 흘러나오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송해는 방송 후 고향인 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만찬에 동석한 북한의 보위원이 시간이 오래 흘러 거기 안 계신다라는 말을 들은 후 52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실감했으며 더 이상 모친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고향인 황해도 재령에서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많이 피력했지만 결국 그가 고인이 될 때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8년 1월 20일에 아내를 지병으로 떠나보냈다. 부부가 같이 입원했는데 아내가 먼저 숨진 것이다. 발인식에서 붙잡으면 무슨 소용있나. 조금 먼저 갈 따름이야. 열심히 애들 보살필 테니까 마음 놓고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9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2010년대까지 전국 노래자랑을 야외 녹화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였다. 2022년 5월 23일에 그는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그 후 송해의 건강도 악화되면서 2022년 5월에는 더 이상 진행이 힘들다며 하차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2022년 6월 8일 아침 자택 욕실에서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쓰러져 타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인 최고 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나는 무대에서 시작해서 무대에서 죽을 사람이다. 다른 길로 가면 100번 지게 되어 있다. 죽는 날까지 TV에 나오고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마지막 TV 출연일이 2022년 5월 15일이었고 24일 후인 6월 8일 세상을 떠났으니 무대에서 죽겠다는 생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세상을 떠난 셈이 되었다. 2022년 5월 15일의 녹화로 방영한 전국 노래자랑 당진편에서 요즘 철도 좋고 여러분들 뭐 오랫동안 시달리고 답답했습니다. 사실 이 화창한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활짝 열린 세상 나오셔서 금수강산의 맛을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이 다 되었죠? 네, 자, 저희들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이 그의 전국 노래자랑 마지막 멘트가 되었다. 송해는 6.25 전쟁 당시 통신병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이지만 그의 유언대로 서구기 여사의 곁에 안장되었다. 송해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1세대 코미디언들은 전부 하늘의 별이 되었고 우리의 가슴속을 울리고 웃긴 그들은 대한민국 연예계의 역사 속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